여러분, 기침이 3주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까? 감기가 낫지 않는 것 같다고,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고,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그 기침을 다르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폐암은 현재 전 세계에서 암 사망 원인 1위입니다. 한국에서도 암 사망 원인 1위가 폐암입니다. 그리고 폐암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폐암 환자의 약 70에서 75%는 진단 당시 이미 3기 또는 4기입니다. 증상이 없거나 가벼워서 그냥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약 70에서 80%에 달합니다. 4기에서는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기침, 가래, 숨참, 목소리 변화, 이 증상들이 폐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감기나 기관지염으로 넘깁니다. 오늘 몸이 보내는 신호, 암 시리즈 4번째 편에서는 폐암이 왜 늦게 발견되는지, 폐암이 보내는 초기 신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폐암의 경고 신호를 이해하려면 먼저 폐암이 왜 늦게 발견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폐암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비소세포 폐암은 전체 폐암의 약 85%를 차지합니다. 천암, 편평세포암, 대세포암이 포함됩니다. 비교적 천천히 자라며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초세포 폐암은 전체의 약 15%입니다. 매우 빠르게 자라고 전이가 빠릅니다. 흡연과 강하게 연관됩니다. 폐암이 늦게 발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적습니다. 폐 조직 자체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종양이 폐 안에서 자라는 동안에는 통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통증은 종양이 흉막, 즉 폐를 싸고 있는 막이나 흉벽을 침범했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둘째, 폐는 예비 용량이 큽니다. 정상적으로 우리는 폐 용량의 약 20에서 30%만 사용합니다. 종양이 상당히 커져도 나머지 폐 조직이 기능을 보완해서 호흡 곤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초기 증상이 흔한 호흡기 증상과 같습니다. 기침, 가래, 숨참은 감기, 기관지염, 천식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폐암 증상을 다른 호흡기 질환으로 오인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비흡연자의 폐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남은 비흡연 여성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비흡연자라서 폐암을 의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암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기침입니다. 폐암 환자의 약 65에서 75%에서 기침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침은 감기, 기관지염, 알레르기, 역류성 식도염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기침이 폐암의 신호일까요? 지속 기간이 핵심입니다. 감기로 인한 기침은 보통 1에서 2주 이내에 호전됩니다.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은 단순 감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학적으로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은 만성 기침으로 정의하며 반드시 원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기침의 성격 변화입니다. 이전에도 기침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기침의 성질이 달라졌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더 심해졌거나 더 자주 나타나거나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느낌이 드는 기침으로 변했다면 검사를 받으십시오. 혈담, 즉 피가 섞인 가래입니다. 기침할 때 붉거나 갈색빛 가래가 나온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폐암 환자의 약 25에서 35%에서 혈담이 나타납니다. 혈담이 나왔다면 즉시 호흡기 내과 또는 내과를 방문하십시오. 흡연자의 기침 변화입니다. 흡연자들은 흔히 흡연 기침이라고 부르는 만성 기침이 있습니다. 이 기침이 갑자기 더 심해지거나 성질이 바뀌었다면 폐암을 배제해야 합니다. 흡연 기침은 아침에 가래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 반면 폐암 기침은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호흡 곤란과 쌕쌕거림입니다. 폐암이 기도를 좁히거나 막으면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쌕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 증상이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천식은 알레르기 물질, 운동, 차가운 공기 등 특정 유발 요인에 의해 발작적으로 나타납니다.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면 호전됩니다. 폐암으로 인한 호흡 곤란은 유발 요인 없이 점진적으로 악화됩니다. 기관지 확장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호전됩니다. 특히 한쪽 폐에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 즉 국소적인 쌕쌕거림은 폐암이나 기도 내 종양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양쪽에서 들리는 쌕쌕거림과 달리 한쪽에서만 들린다면 즉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세 번째 신호는 가슴 통증입니다. 폐암에서 가슴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종양이 흉막이나 흉벽을 침범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계는 초기보다 진행된 상태이지만 아직 수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암의 가슴 통증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쉴 때 더 심해집니다. 기침할 때 더 심해집니다. 한쪽 가슴에 국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이고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가슴 통증과 다른 점은 심장 통증은 주로 흉부 중앙에서 좌측으로 퍼지고 운동 시 심해지는 반면 폐암의 가슴 통증은 한쪽 측면에 위치하고 호흡 시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목소리 변화입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쉬거나 거칠어지거나 약해진 경우입니다. 특히 이것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폐암이 성대를 조절하는 반회오두 신경을 압박하면 목소리가 변합니다. 이 신경은 폐 근처에서 주행하기 때문에 폐암이나 종격동 림프절로의 전이 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변화가 기침, 호흡 곤란과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이비인후과와 호흡과 내과를 방문하십시오. 또한 폐암이 식도 근처로 진행되면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 곤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식이나 물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 지속된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폐렴이나 기관지염입니다. 폐암이 기도를 부분적으로 막으면 그 부위의 폐에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분비물이 쌓입니다. 이것이 세균 감염의 온상이 되어 폐렴이나 기관지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같은 부위에 폐렴이 반복되는 것, 즉 항생제로 치료했는데 같은 위치에 다시 폐렴이 생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것을 폐쇄성 폐렴이라고 하며 폐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1년에 2번 이상 폐렴이 걸리거나 항생제 치료 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같은 부위에 다시 생긴다면 흉부 CT로 폐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폐 이외의 전신 증상들입니다.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입니다. 암 공통 신호인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폐암에서도 나타납니다. 6개월 안에 체중의 5% 이상이 감소했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성 피로입니다. 암세포가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면서 극심한 피로가 지속됩니다. 손가락 끝이 두꺼워지는 곤봉지입니다. 손가락 끝이 뭉툭하게 두꺼워지고 손톱이 시계 유리처럼 볼록해지는 현상입니다. 폐암을 포함한 만성 폐질환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손가락 변형으로 넘깁니다. 얼굴과 목이 붓는 상대정맥 증후군입니다. 종양이 상대정맥을 압박하면 얼굴, 목, 팔이 붓고 붉어집니다. 아침에 얼굴이 심하게 붓거나 목과 가슴 앞쪽에 정맥이 두드러지게 보인다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십시오. 이것은 응급 상황입니다. 어깨와 팔의 통증인 판코스트 증후군입니다. 폐의 꼭대기 부분에 종양이 생기면 어깨와 팔로 통증이 퍼지고 팔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깨 통증이 지속되면서 한쪽 눈꺼풀이 처지거나 동공이 작아지는 호너 증후군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폐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폐암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국가 폐암 검진 대상입니다. 54세에서 74세 사이이면서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현재 흡연자 또는 금연 후 15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 대상에 해당하면 매년 저설량 흉부 CT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감년은 하루 한 갑씩 30년, 하루 두 갑씩 15년에 해당합니다. 저설량 흉부 CT는 일반 흉부 엑스선보다 폐암 조기 발견율이 훨씬 높습니다. 미국 폐암 검진 연구에서 저설량 CT 검진이 폐암 사망률을 약 20% 감소시켰습니다. 추가적인 고위험 요인들입니다. 비흡연자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폐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간접 흡연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입니다. 직계 가족 중 폐암 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성련, 라돈, 크롬, 니켈, 비소 같은 발암물질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경우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전에 폐암을 치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비흡연 여성의 폐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리 시 발생하는 조리염, 라돈 노출, 유전적 요인이 비흡연 폐암의 원인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폐암 검진을 위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흉부 X선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에 포함된 흉부 X선은 비용이 낮고 방사선 노출이 적습니다. 그러나 1cm 이하의 작은 종양은 발견하기 어렵고 특히 폐 뒤쪽이나 심장에 가린 부분의 종양을 놓칠 수 있습니다. 폐암 조기 발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설량 흉부 CT입니다.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폐 전체를 얇은 단면으로 촬영합니다. 수 밀리미터 크기의 작은 결절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에서 저설량 CT 검진이 폐암 사망률을 낮춘다는 근거가 있어 국가 검진 항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저설량 CT를 권고하지 않는 이유는 과잉 진단의 위험 때문입니다. 많은 폐 결절이 암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험군에서는 이 점이 위험을 분명히 넘어섭니다. 폐암 예방에서 금연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흡연이 폐암의 약 80에서 85%를 차지합니다. 금연 이외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돈 노출을 줄이십시오. 라돈은 토양에서 자연 발생하는 방사성 기체로 폐암의 두 번째 원인입니다. 지하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환기를 충분히 하십시오. 주방 환기를 철저히 하십시오. 요리 시 발생하는 조리혐이 비흡연 여성 폐암과 관련됩니다. 요리할 때 반드시 환풍기를 켜고 창문을 여십시오. 간접 흡연을 피하십시오. 흡연자 주변에 있는 것 자체가 폐암 위험을 높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이 면역 기능을 높이고 폐 기능을 개선해서 폐암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암 시리즈 네 번째 편, 폐암 초기 신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호흡 곤란과 쌕쌕거림, 가슴 통증, 목소리 변화, 반복되는 폐렴과 기관지염, 그리고 체중 감소와 곤봉지 같은 전신 증상들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3주 이상 지속된다면 특히 흡연력이 있는 분들은 즉시 호흡기 내과를 방문하십시오. 그리고 54세에서 74세 사이이면서 30감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국가 폐암 검진을 예약하십시오. 매년 저설량 CT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폐암은 암 사망 원인 1위입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침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다음 편에서는 간암 초기를 알아채기 어려운 이유를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몸이 보내는 신호 암 시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